예, 다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다주택자가 이제 집을 다 처분하고 이제 마지막 주택 남은 그 주택을 언젠가는 처분하겠죠. 그러면 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주택의 보유 기간은 그죠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이건 마지막 주택이 된 그때부터 이제 2년을 계산한다. 이런 법이 새로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 플러스 거주, 그렇죠. 거주 요건이 새로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보유 기간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내가 살았던 기간을 다 카운팅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유 기간과 마찬가지로 거주 기간도 이제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거주 기간을 이제 카운팅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새롭게 이제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실무 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혼선을 또 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답을 내리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주택자의 최종 주택 양도입니다. 자, 마지막 주택은 이제 1세대 1주택이 되겠죠. 그럼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보유기간도 있고 또 거주기간도 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죠. 그럼 이 거주기간은 도대체 언제부터 거주기간을 이제 카운팅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또 논란이 됐죠. 그래서 일단 관련 법은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래서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보면요.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자,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새롭게 이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런데 2년 이상 거주는 띄엄띄엄 거주해도 2년만 채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2년을 연속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1년 살다가 또 세를 줬다가 또 6개월 살다가 또 세를 줬다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산해서 거주한 기간을 다 합쳐서 2년이 되면은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새로운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주택에 대해서 이제 볼 겁니다. 자, 그런데 거주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거주 2년 거주 필요가 없는 요건은요. 자, 2017년도 8월 2일까지 취득을 하는 경우. 그렇죠. 이건 뭐 당연한 거죠. 2017년도 8월 3일 이후에 취득을 해야 2년 거주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그 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2년 보유만 하면 이제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 또 이번의 경우는 자, 2017년도 8월 2일까지 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잔금 지급일은 이 뒤에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지만은 계약을 갖다가 2017년도 8월 2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될 때 보통 계좌 이체라든가 뭐 그런 게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설령 이때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보유 기간만 이제 2년 충족하면 되는 거죠. 거주 기간은 필요 없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경우는요. 자, 조정 대상 지역 이제 공고일이 있습니다. 공고일이 있죠. 그 공고일까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이제 입증이 될 때 또한 그리고 계약금 지급을 현재 1세대 무주택자 집이 없는 경우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한 사람은 이제 마찬가지로 2년 거주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공고 날짜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 날짜까지는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은 이제 거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고일, 다시 말해서 지정고시일이죠.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참고로 자, 대한민국 전자관보로 검색을 하시면요. 이런 이제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걸 이제 클릭하시면은 이제 지정고시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부산 진구가 2020년 12월 18일 날 이게 바로 지정고시일이죠. 따라서 만약에 부산 진구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산다. 그랬다면은 2020년 12월 18일까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2년 거주하는 요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지정 고시일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역시 우리가 지금 머리가 아픈 거는 바로 이거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이 2019년도 2월 12일 날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죠.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너 왜 나왔니? 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이게 시장의 모든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54조 5항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자, 보유기간의 계산법. 계산은 95조 사항에 따른다. 자, 95조 사항은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요. 그렇죠. 취득한 날짜부터 판 날짜까지가 이제 보유기간 아닙니까?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할 때 2년 이상 보유 요건의 이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이 세 줄 때문에 이게 머리가 아픈 거죠. 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 즉 다주택자입니다.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했다. 주택 한 채 남겨놓고 다 처분한 경우에는 자, 처분한 다음에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라. 그렇죠. 처분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기산하라. 이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카운팅 하느냐 아주 또 말이 많아지 않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가시죠.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이제 답변을 했죠. 2020년 12월 24일 날 최종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2021년 1월 1일 전이죠. 그러니까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A, B 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제 B를 갖다가 이때 처분을 하는 거죠.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처분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주택이 됐죠. 그렇다면은 이 주택을 이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양도를 할 때 요거의 이제 보유기간은 그렇죠. 이 B주택의 처분때로부터 이제 기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말 원칙대로 이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이제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겠다.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된 경우입니다. 1주택이 된 경우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두 번째 해석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이제 된 경우입니다. 자, 이때는 자, A주택을 팔았죠? 그죠? 그렇다면은 자, 요 주택을 판 때로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주택은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게 아니라 A주택을 처분한 이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해서 2년 이상 보유하라.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됐습니다. 즉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 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되었다. 그런데 한 채 남겨놓고 다 팔았다. 그때는 마지막 주택이 된 그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을 하라. 즉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페널티를 주겠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롭게 다주택자가 된 사람도 당연히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리한 규정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인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이제 구입했다. 그럼 이 사람이 집이 한 채다. 그런데 이 집을 언젠가는 판다. 그랬을 때는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라. 자, 거주 요건인데요. 문제는 거주 요건에 대한 법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본 그 법은요. 보유 요건에 대해서 규정한 거고 문제는 거주 요건은 도대체 그 근거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실무자들 이 시장이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많은 억측이 주장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또 기획재정부가 또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또 답변을 또 했어요. 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35, 2021년 1월 14일 날 기획재정부가 또 교통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거는 뭔가 하면요. 자, 다 필요 없고요.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새로 계산한다. 최종 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 거주기간도 카운팅하라 이 말이죠. 상당히 안 좋은 불리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보유기간에 대해서 교통정리한 요거 있잖아요. 이거하고 결국에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번에 거주기간에 대해서 이제 교통정리를 한 요거하고 이거는 똑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따라가면 된다 이 말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요. 아까하고 똑같죠? 자, 버튼 누르시죠. 그렇습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주택자가 한 채만 남겨놓고 이제 처분을 하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마지막 주택을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처분한다. 그럼 이 주택의 이제 보유기간은 그렇죠. 최초 보유한 때로부터 보유기간 가는 거고요. 거주기간도 마찬가지로 보유기간하고 똑같이 따라가라. 이 주택을 보유한 때로부터 이제 거주한 기간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요 기간 사이에 내가 거주한 게 띄엄띄엄 거주해도 상관없어요. 다 합친다 이 말입니다. 합쳐서 2년 이상 거주를 하면은 비과세를 주겠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만약에 아까 똑같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다주택자가 되었다. 그래서 A를 팔고 이제 B가 이제 마지막 주택이 됐죠. 그러면 이 시점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고, 이 시점, 요 기간 사이에 거주한 기간을 다 합쳐서 2년 이상이 되면 이제 비과세를 주겠다 이 뜻입니다. 결국에는 2020년 12월 30일까지 다주택자는 집을 처분했어야 하는데 왜 처분 안 했니? 그죠?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을 규제하는 거고요. 만약에 2021년 1월 1일 현재 다주택자는 아닌데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 나중에 새롭게 집을 사가지고 2주택자가 되었다. 이건 또 규제를 하는 거죠. 다주택자 너희들은 이제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데 왜 쓸데없이 한 채를 더 사가지고 2주택자, 즉 다주택자가 되었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 그리고 거주기간을 기산한다. 이런 이제 페널티를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주택자가 내가 10년 이상 거주를 했는데 내가 최종 주택이 된 때로부터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팔아버리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유기간하고 똑같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10년을 거주를 하든 20년을 거주하든 그게 다 필요가 없어지고 마지막 주택이 된 때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그래서 실질과세의 원칙에는 이게 맞지 않는다. 실제로 조금 어긋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보유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규제를 했고, 그런데 거주기간에 대해서는 이 법을 갖다가 미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할 수 없이 또 등장해가지고 또 교통정리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방침은 이제 확실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실질에 맞지 않더라도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 규정을 이제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